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분석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혜원입니다. 사실 어제 이미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총평을 라이브로 전달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밤새도록 우리 시험지를 분석하고 또 분석하면서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그쳐서는 안 되겠다. 훨씬 더 많은 분석된 자료들을 너한테 전달해줘야 너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출제 경향 분석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너에 대한 어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이런 거 다 빼고 최대한 드라이하게 우리 숫자, 데이터를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를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수능들은 어떤 난이도로 출제되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영어 1등급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표고요. 23학년도, 4학년도, 5학년도 지난 3개년 동안 6월, 9월 수능의 1등급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6월과 9월 사이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74, 15.97. 여기도 보면 1.47, 10.94. 그리고 수능은 어때? 이 둘 중에 그 무엇도 담지 않은 또 제3의 1등급 비율이 도출이 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꺾은선 그래프로 바꿔보면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그려왔어요. 자, 이런 모습이 되더라고. 그러면 이번 시험은 어느 정도의 난도였을까? 물론 아직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만 대략 한 10%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대략 지금 이 가로선으로 보여지는 선 정도가 될 거거든. 어떨 것 같아, 여러분? 9월 모평은 어떨까요? 수능은 어떨까요? 이 선보다 위쪽, 즉 더 쉽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이것보다는 아래쪽, 즉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까? 일단 그냥 확률적으로만 보면 더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전략이야, 전략. 굉장히 핑크빛 낙관론만을 가지고 에이 쉽게 나오겠지 뭐 이번에도 괜찮게 봤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고 대비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야.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난이도가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 선에는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어 라고 대비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까. 이제 그거는 너네들의 선택의 몫이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2등급까지의 합산 비율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영어는 2등급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비율이 대략 20%에서 35% 정도까지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9월 모의평가가 많이 쉬웠으니까 이런 좀 예외적인 데이터 그리고 2025학년도 6월은 워낙 어려웠으니까 이런 예외적인 데이터를 제외하고 바라본다면 내가 영어에서 2등급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대략 한 상위 25%? 20에서 25% 사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 다른 어떤 과목이 20에서 25%를 받아서 2라고 하는 등급을 찍을 수가 있니? 없지. 그러니까 이 영어라는 과목은 됐어 쉬우니까 대충 봐가 아니라 너가 반드시 정말 최소한 2 조금만 더 노력하면 1을 받을 수 있는 과목 즉 전략적으로 너의 가성비가 정말 좋은 과목이라는 얘기를 내가 지금 너한테 하고 싶은 거야. 자,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한 번도 이렇게 누적 비율이 얼마일까 더해본 적 없을 것 같은데 보시면 놀라운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야? 대략 50%. 영어에서 3등급 받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영어 꽤 하는 것 같잖아. 사실은 50% 절반 정도 수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바그래프로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가 대략 한 3등급에 속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뒤집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3등급이야?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 2. 좀만 더 열심히 하면 1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는 이야기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어떻게 시각과 전략을 가져가느냐는 지금부터 철저히 너의 선택이다. 자, 요거 혹시 다른 과목이랑 비교했을 때 혼동이 될까봐 이렇게 도표를 한번 2개 겹쳐서 보여줘 봤거든? 봐봐. 타 과목에서 우리 영어 3등급 정도가 나오면 5등급 구간에 속합니다. 다른 과목 5등급이랑
영어 3등급이랑 지금 같은 비율이거든? 그러면 영어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근데 영어가 이렇게 등급 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그래서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도 편하게 점수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이번 시험 꽤 잘 봤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번 시험이 어떤 의미이고 난이도 위계상 어느 정도였는지. 자,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우리 이제 오답률의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번 시험의 오답률 상위 10개의 문항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빈칸 문제들이 상위 4개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축 의미 추론 문제라든지 문장 삽입, 뭐 순서처럼, 그래, 기존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런 유형들이 지금 이제 오답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재밌는 데이터는 그러면 오답률 1위를 차지한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과연 오답률이 몇 프로였을까라고 하는 거야. 62%입니다. 이제껏 역대 오답률 1위의 문항들은요. 작년 수능은 82.6%였었고 대략 한 85% 정도 수준에서 1등급 오답률 순위 1위의 문항이 구성이 되거든. 그러면 지금 차이가 꽤 많이 나지. 이번 시험이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 그냥 영어 선생님이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무조건 이번 시험 쉬웠으니까 너 잘 봤어도 더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숫자로 보여주고 있잖아. 이 정도의 난이도 격차가 있었다는 건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번 시험은 꽤 할만하네 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을까? 일단 소재면에서 굉장히 신경 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얻어진 어떤 난이도의 결과가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구성했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재적인 측면이야. 추상적인 소재는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보면 와, 이거 진짜 한글로 된 해설지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지문들이 너댓게는 좋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시험에는 한 개도 찾아볼 수가 없어. 굉장히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재, 뭐 이걸 평가원에서는 교육과정 내에 있는 소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추상적인 소재를 배제하려고 철저히 노력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염두에 둬야 될 하나의 방향성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선택지 측면에서도 보면 선택지의 매력도를 섬세하게 조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선택지의 매력도를 내렸어. 선택지의 매력도를 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무관한 소재를 각 선지마다 하나씩 끼워 넣는 거야. 그럼 네가 지문을 읽을 때는 솔직히 막 확신을 갖고 읽은 게 아니었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답이 될 만한 게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현상이 생겼을 거라고. 됐어? 자,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지문의 난이도를 비슷하게 유지를 하더라도 선택지의 난도를 조금만 올리면 이게 정답률이 또 확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도 네가 항상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 유형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빈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답률 1, 5, 7, 8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답률이 62%에서 대략 한 55% 정도로 지금 어쨌든 오답률 8위까지 빈칸 4문항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빈칸 문제가 이렇게 어려웠느냐? 사실 그건 전혀 아니야. 이번에 빈칸 문제는요. 정말 할만했어요. 왜요? 영어 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명시적인 단서라고 하는데 즉 그냥 이게 뭔가 종합하고 추론해 봤을 때 얘가 답인 것 같아가 아니고 정말 그냥 밑줄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명확하게 단서를 지문 내에 줬어요. 근데 그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다수의 단서를 지문 곳곳에 배치했다고. 자, 3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었잖아.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표, 그 다음에 공간적인 배열, 공간적인 환경, 그 다음 공간적인 배치 거의 똑같은 말인데 내가 지금 추려서 4개를 가져온 거고요. 실제 지문에는 8개 가까이 단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술술 읽히네, 답이 잘 보이네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이번 시험을 통해서 평가원이 출제 방향을 제시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일단은 이 오답률 비율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삽입 순서가 오답률 상위 문항에 올라가 있고요. 지금 오답률 비율로 보면 56에서 40%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점이 좀 특이할 만한 점이냐면 그래 순서 문제. 그래 순서 문제 풀 때 니들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내용 이해 개뿔도 못해. 근데 그냥 대명사랑 연결어. 뭐 대명사는 너네도 알겠지만 they나 it이나 this나 이런 것들. 연결어는 however, therefore, for example 이런 것들. 이런 거 가지고 대충 비비면 그러면 그냥 답이 대충 나오던데요? 이렇게 푸는 거 수험생들이 굉장히 이런 어떤 기계적인 훈련에 길들여지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거를 배제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위주로 순서를 찾게 그렇게 문제를 구성했어. 어렵냐? 아니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배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보여줬다고. 그러면 다음번 시험은 어떨까? 지문의 난이도는 살짝 높이고 이 경향성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지. 그럼 너는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서 문제와는 다르게 명시적인 단서가 있었습니다. but 이라고 하는 연결사도 들어가 있었고 they라고 하는 대명사도 들어가 있었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결사나 대명사 이외에 또 하나의 시사점이 있었는데 지문 내의 단절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였어. 그래서 설사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제시문에 뭐 연결사나 대명사 단서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답을 무난하게 찾을 정도로 지문 안에서의 단절이 뚜렷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연습을 할 때는 이 지문 속의 단절을 이용해서 답을 찾는 방법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면 정답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원래 쌤 순서 뭐 삽입 빈칸 이런 거 맨날 그냥 다 틀려가지고 그거 맨 뒤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시간 봐서 그냥 찍고 이렇게 무조건 풀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포기할 영역이 아니야. 이번 시험에서 봤잖아. 나중에 찬찬히 풀어보니까 어때? 충분히 할 만한 것들이지. 그치? 이제는 포기하고 제낀다거나 아니면 그냥 영어 대충 2만 나와도 만족할래요. 가 아니고 충분히 이를 노려볼 만하다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입학 유형입니다. 사실 대입학 유형은 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오답률 순위를 보면 21번 함축 의미 추론 문제가 57%, 그 다음에 제목 요지 문제가 각각 36, 31%를 차지해서 전반적으로 함축 의미 추론 문제 하나를 제외하고는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함축 의미 추론 문제도 지문 자체는 쉬웠어. 근데 왜 틀렸을까? 요거는 선택지의 매력도를 조절했더라고.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을 하나 넣었어요. 정말 이번 시험에 매력적인 오답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거 하나 넣었더니 거기 가서 다 걸려 있는 거야. 진짜 이럴 거야. 자, 보세요. 21번의 선택지 4번에 performance comparison이라고 해서 어떤 그 성과를 갖다 비교한다라는 이야기가 지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나오긴 해요. 근데 얘는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 글의 원래 내용은 우리의 자존감이 어떤 외적인 성과에 너무 기반을 두면 안 돼. 우리의 외적인 성과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요인에는 비교도 있고 여러 다른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얘는 나열된 것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네가 자신 있게 이 부분을 이해한 거야. 왜? 이 부분은 예시로 쓰여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해한 거는 그냥 비교라는 말뿐이고 선택지에 그게 딱 들어오니까 옳았구나 하고 찍은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선택지의 매력도가 살짝만 높아져도 지문이 동일함에도 이렇게 오답률이 높아질 수 있구나. 이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자,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거야. 지난 수능에서의 대입학 유형 오답률입니다. 볼래? 오답률 6위가 제목 문제 63%였습니다. 함축 의미는 58%, 그 다음 23번 주제 문제 47%였어. 그러면 지난 수능만 이랬느냐? 아니요. 사실은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예외적이었고 이전의 경향들을 보면 주제, 제목 문제의 난이도가 쭉 높아지는 추세였다고. 쌤, 그래도 저거 아무리 높아져도 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내가 너한테 이 부분을 강조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부분의 난이도가 조금만 움직여도 네가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시험 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거야.
여기가 난이도가 살짝만 올라가면 와, 시간 모자라 죽을 뻔했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디 오답률이 올라가게? 맨 끝으로 미뤄서 푸는 빈칸 이쪽에 오답률이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가 쉽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버리면 안 돼. 오히려 지금 시험 기준으로 3등급 대 친구라면 나 같으면 빈칸을 대입 파악을 확실하게 이번에 잡고 가겠어.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방학 아니면 추석 특강 기간에라도 짧은 2~3시간짜리 대입학 특강을 준비하려고 해. 왜냐하면 나는 이 부분의 난이도가 추후에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꼭 맞춰야 되는 유형이니까 오히려 이걸 우리가 한번 짧은 시간 동안 총 점검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자, 어쨌든 소재면에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주장 문제는 불필요한 걱정이 해롭다. 요지 문제는 뭐 정보와 의미는 다르다. 주제 문제는 토론 중 필기가 중요하다. 제목 문제는 음식의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거든. 우리 기존의 어떤 소재들에 비하면 굉장히 일상적인 소재들이지.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요지 문제가 오답률 15위 안에라도 들어가는 일은 참 드물어요. 근데 이번엔 들어갔지. 왜 그래? 이 넷 중에서 살짝 소재 추상성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냥 냅다 가서 걸리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겠지. 1등급 혹은 2등급의 친구들, 여기서 내가 말하는 2등급은요. 하나 더 틀려서 2등급 된 친구들까지 포함이고 나머지는 이따 이 3등급으로 분류할 겁니다. 2등급 안에서는 사실은 실력 격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그래 잘 됐어. 일단 6월 모의평가가 평이하게 출제됐으니까 나는 너한테 야, 영어 공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 라고 요구하지 않을게. 내가 요구해도 내 얘기 듣지도 않겠지만 너는 그냥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하자. 근데 그 최소한의 시간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냐면 고난도 유형에 집중시킬 거야. 이 고난도 유형 쪽에서 난이도의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 도구로 가장 적합한 교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번 육모 난이도를 놓고 봤더니 블루밍 월간지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 블루밍 월간지는 이름이 월간지라서 네가 좀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그냥 모의고사 10회분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6월 모의평가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어 있는 모의고사의 세트니까 다음번 구모를 대비해서는 네가 이 정도 공부하고 대비한다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가장 분발해야 될 친구들이 이제 2등급, 3등급에 속하는 친구들이고요. 자, 이 점수대 구간에는 2등급이지만 3등급에 가까운 2등급을 받은 친구들 포함입니다. 일단 너는 결과만 놓고 나는 단어를 틀렸네. 아니, 나는 빈칸을 틀렸네. 나는 순삽을 틀렸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옆에 앉혀놓고 야, 너 이거 해석해봐. 그러면 일단은 단어가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져와봐. 내가 샤프로 단어 뜻 다시 다 써줄 테니까 너 가서 풀어볼래? 그러면 맞춰. 정답률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럼 결국 걔 문제는 빈칸 유형이었던 거야? 단어였던 거야? 단어였던 거지. 그치? 그 정도로 우리 단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자, 그러면 단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3등급 이하라고 하면 하루에 단어 암기량을 100개는 가져가셔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상담하면서 너 하루에 단어 몇 개 외워?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저 단어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20개요. 20개씩 외워가지고는 남은 기간에 부족한 분량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 반드시 100개는 가져가시고 쌤 저는요 순간 암기력이 엄청 안 좋아서 100개 외우려면 하루가 다 가요. 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유튜브 검색창에 내 이름이랑 단어 이렇게 치면은 내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우리 이투스에서 단어 암기 방법에 대한 TCC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 그러니까 꼭 그거 참고해서 그 정도로 가볍게 외워도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어쨌든 개수는 꼭 지켜주기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발견한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어휘에 빵꾸가 나는 이유는 물론 절대적인 양의 부족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이더라고.
한 번은 이제 정답이 내성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바퀴벌레나 이런 애들이 살충제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걸 뿌려도 잘 안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정답으로 옮긴 선택지가 resistance, 저항이라고 하는 단어였거든.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걸 못 고른 거야. 근데 물어보니까 이게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라는 그 내용인 건 다 이해를 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지. 야, 근데 왜 이거 resistance란 단어인 거 몰랐어? 그랬더니 내성이랑 저항은 다르지 않나? 이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외부의 어떤 자극 물질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세지면 내성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이 훈련을 결국은 해야 돼요. 또 하나, self-perception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인식인데 이거가 자기 인식이 사실 굉장히 쉬운 답이었는데도 이걸 못 고른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걸 못 골랐니?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했더라고. 셀프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나 자아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인식을 하는데 내가 그냥 셀프로 인식한다. 내 스스로 셀프로 인식한다. 이렇게 어떤 자기만의 단어 해석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단어를 외워도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야. 아는 단어인데도 자꾸 틀린다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미안하지만 우리말 문해력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어. 그냥 열심히 많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지? 근데 그나마 희소식은요.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꼭 시합복화라고 하는 강좌를 참조해 줬으면 좋겠어. 무슨 단어까지 설명을 들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너의 단어가 그냥 단순히 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라면 시합복화 강좌를 한번 들어보기를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은 보면 알겠지만 그냥 해석이 됐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없었을 거야. 그럼 결국은 틀렸다는 얘기는 해석 자체가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 해석에 집중을 해볼 겁니다. 다정한 기초용어 한 줄 독해 아직도 안 들었다면 지금 시기가 몇 월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문장부터 시작하세요. 아, 쌤 지금 수능까지 아직 두 달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이거부터 해. 한 줄 독해 한 달이면 하거든? 남은 한 달 동안 실무 풀면 되잖아. 그럼 두 달도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 어차피 이 위에 뭐를 쌓아도 만들 수가 없어요. 저 바쁘니까 1층은 안 짓고 2층부터 지을게요. 그런 건물은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저 그래도 문장 해석은 대충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다. 제가요. 다른 선생님 강좌로요. 아니면 다른 교재로요. 문장 해석은 예전에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저는 자꾸 틀릴까요? 그래서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 세기가 봤다 인류 그래플 이거 고심하는 거야. 문제로 고심한다. 그 의미 존재 오래된 믿음에 도전한다. 길을 만든다. 과학 철학에서 나중에 해설지 보면 비슷하게 써 있어. 그러니까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해석은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한 게 해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가리고 너 방금 뭐 읽었어? 라고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어? 아무것도 생각 안 날걸? 맞잖아. 그게 무슨 해석을 한 거야? 그지? 그 세기가 봤다는 건 벌써 말이 안 되지. 이런 말이 어딨어. 이번 세기 동안에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인류가 문제로 고심했다. 그 의미, 존재. 인류는 존재의 의미라는 걸 놓고 고민이 참 많구나.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어차피 부연 설명이구나. 스킵. 이렇게 해야 시간 안에 풀 수 있고 머리에 뭐가 남아. 뭐가 남았어? 존재의 의미에 대해 고심한다. 이렇게 남잖아. 그래서 이걸 연습시켜주는 게 한 줄 독해예요. 이게 없으면 어떤 문제풀이도 소용이 없다. 자, 우리 항상 인생에서 그런 것 같아. 어떤 일이, 특히나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떡해, 개망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중요한 건 빨리 질문을 바꾸는 거야. 뭘 할까? 그럼 이제부터 뭘 할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 반드시 길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결과가
달라질 거야. 우리 9월 모의평가 분명히 육모보다는 어렵게 출제되겠지만 그럼에도 더 밝은 얼굴로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평가원 시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별도의 분석 특강이라고 하는 강좌를 통해서 세부 문항에 대한 분석과 굉장히 상세한 분석지까지 같이 나갈 예정이니까 이 문제들은 후딱 버리지 마시고 꼭 쌤이랑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마저 공부를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분석 특강에서 봅시다. 안녕.